3월 3일 미국과 한국 증시에 어떤 변화가 올지요? 주가는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요? 미국의 이란 공격 후 나온 해외 주요 언론 기사들입니다. 방금 올라온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 기사입니다. 이란은 일요일 페르시아만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강화했으며 미 이스라엘의 공동 공격이 시작된 이후 최소 9개 국가의 시설을 공격했다. 36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이란 정권은 미국과 가까운 아랍 국가들의 협의체인 걸프 협력회의 모든 회원국을 공격했다. 여러 국제공항과 최소 3곳에 운영 중인 항구가 타격을 입어 국제 여행이 마비되고 석유 운송이 차질을 빚었다. 공격은 또한 주거용 타워, 고급 호텔, 도로까지 파괴했다. 이라는 자국의 보복 공격이 이 지역의 미군 시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검증한 영상과 각국 정부 및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공격은 군사시설뿐 아니라 걸프 지역의 민간 및 경제 인프라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아랍 도시들에서 발생한 총 사상자 수는 즉각적으로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소 미군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내부에서는 광범위한 통신 차단이 이루어져 미군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20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란의 유엔 대사는 토요일 남부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 어린이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일요일에는 이란의 무기가 최소 4개의 공항을 공격하면서 지역 항공편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인 두바이 공항도 포함된다. 바레인 국제공항은 드론 공격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 쿠르드 지역 수도 아르빌의 공항도 공격을 받았다. 해상 운송 인프라는 특히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인근 제벨 알리 항구에서는 거대한 화염구가 수십 피트 높이로 치솟는 폭발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위성 사진에는 부두 위로 연기가 퍼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항구는 현재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또한 이란의 공격은 아부다비의 자이드 항구도 타격했다. 이곳에는 프랑스 해군의 상설 기지가 있다. 오만 남동부 해안의 항구 도시 두쿰에서는 상업 항구에 드론 2대가 충돌했다고 오만 국영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몇 주 동안 두쿰의 활주로에서는 미군 헬리콥터가 여러 차례 목격된 바 있다. 선박 추적 회사 폴스타 글로벌의 CEO 밥스키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걸프 지역 항구 운영이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 경제에 즉각적으로 큰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문제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도 포함된다. 선박 항로를 바꾸고 선원 안전을 관리하며 실시간으로 위험을 재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란의 공격은 주요 민간 도시들도 피하지 않았다. 일요일 아침 페르시아만 연안 여러 도시 상공으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올랐다.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서 두바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 두바이의 고급 호텔 페어몬트 팜에서는 토요일 밤 건물 하층부가 화염에 휩싸였다. 그러나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가장 큰 민간인 피해는 이스라엘에서 발생했다. 일요일 이란의 공격이 예루살렘 서쪽 약 29km 지점의 베이트 셰메시 주거 지역에 있는 방공호를 타격했다. 이 공격으로 최소 9명이 사망했으며 잔해 아래에 더 많은 사람이 매몰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트 셰메시 시장 슈무엘 그린버그는 현지 언론의 한 회당이 파괴되었으며 그 아래에 있던 방공호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 압샬롬 펠레드는 방공호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장 영상에는 여러 건물이 크게 파손되고 불에 탄 차량 잔해가 남아 있으며 일부 구조물은 완전히 붕괴된 모습이 담겼다. 일요일 베이트 셰메시 공격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두 번째 공격이었다. 토요일 밤에는 텔아비브 중심부가 공격을 받아 여성 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했다고 이스라엘 응급구조 당국이 밝혔다. 바레인 마남에서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 뒤편의 고층 건물들이 호텔이 공격받은 뒤 짙은 회색 연기 속으로 사라졌다. 연기가 걷히자 한때 화려했던 호텔 입구는 검게 그을려 있었고 창문은 깨졌으며 간판 글자도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 잔해가 진입로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구조대가 호텔로 접근하고 있었다. 바레인의 주거용 고층 건물들도 공격을 받았다. 토요일 밤 샤헤드형 드론이 한 고층 건물로 직접 돌진하면서 폭발했고 불타는 잔해가 아래층 발코니로 떨어졌다. 건물은 즉시 연기에 휩싸였고 최소 3개 층에 불이 붙었다. 별도의 공격을 받은 또 다른 주거용 고층 건물에서도 화염이 건물 외벽을 따라 치솟았다. 한편 두바이 해변 클럽에서 휴가를 보내던 한 영국 관광객은 토요일 요격되는 미사일 장면을 촬영해 올렸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보도와 함께 여러 고위 군사정치 인사들이 제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테헤란은 이스라엘 영토와 중동 지역의 미국 시설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 이란 대통령 마소우드 페제시키안은 하메네이의 살해를 모든 무슬림에 대한 전쟁 선포라고 규정했다. 이번에는 영국 쪽 기사입니다. 더 가디안은 영국을 대표하는 진보 성향 일간지입니다. 트럼프는 테헤란의 생존 지도부와 교류할 의사를 밝혔다. 유가는 초반 거래에서 13% 급등했으며 트럼프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프로스 당국은 영국 기지에서 드론 공격을 확인했다. 주권 기지 지역과 주변 지역은 추가 공습 가능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국방 및 정보 전문가들은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 기지에 대한 공격을 RF 아크로티리를 향한 이란의 일방 드론 공격 가능성으로 묘사하고 있다. 기지는 이란에서 6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가디언이 입수한 바에 따르면 군사시설로 가는 모든 도로가 봉쇄되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대항 작전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월요일에 테헤란에 대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공군은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추가 공격 물결을 시작했다. 고 군 측은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이란 무엇이며 왜 석유 공급에 매우 중요한가요? 좁은 수로의 사실상 폐쇄는 많은 선진국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은 중동에서 군사 공격이 격화될 경우 유가가 급등하고 가격을 급등시키며 전 세계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공격한 직후 토요일 아침 이란에서 대규모 전투 작전을 시작했다. 미 이스라엘 공습 몇 시간 만에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무역로를 통과하는 선박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좁은 수로에 대한 차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전례 없는 긴장 고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오만 인근에서 선박 공격 이후 선박들이 해협을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일요일 해협을 지나 멕시코만을 건너 개방된 바다에 최소 150척의 원유 및 액화 천연가스, 석유 제품을 실은 유조선이 정박했다고 보도했다. 이 중단이 계속된다면 하루에 최대 1,500만 배럴의 원유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전문가들이 금요일 밤 배럴당 약 67달러에서 100달러로 유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성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기 어려워해온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가계는 생활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서비스 그룹 SEB의 수석 원자재 분석가 비아르네 실드롭은 이제야 이것이 역사상 가장 큰 허세이며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제 트럼프가 모든 군정과 전투기를 철수시키기 위해 체면을 잃지 않고 철수하기가 어렵다. 이란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확인된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1,700억 배럴의 석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원유량의 약 9%에 해당합니다. 국내 석유 매장량 기준으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 가장 큰 국가입니다. 이 기업은 오페크 내에서 네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큰 원유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확인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가스의 약 6분의 1에 달합니다. 이번에는 친이란 국가들에서 나온 뉴스들입니다. 러시아의 유력 정치경제신문인 코메르산트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공격이 시작된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핵 연구를 중단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들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말하려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 군사 기지가 위치한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만 국가들을 공격하며 대응하고 있다. 미국 의회 의사당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캐피톨에서는 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테러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의사당에서는 건물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설치할지 아니면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사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다만 보안이 강화되었지만 미국 의원들을 겨냥한 구체적인 위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국자들은 밝혔다. 보안 강화는 의원들이 의회로 복귀하는 시점과도 관련이 있다. 월요일에는 하원이 회의를 열지 않으며 상원은 오후에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러시아 언론 보도는 상당히 중립적이며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란 전쟁에 개입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반응을 봅시다. 중국의 황우시보는 국제문제 중심을 다루며 강한 민족주의 대외 정책 논조로 유명합니다.
헤드라인에는 최근 이란 전쟁에 대한 보도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극도로 이 전쟁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아랍권의 대표적 언론 알자지라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란을 대상으로 또 한 차례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군 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현재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권의 목표물을 향해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다.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는 이란의 아리 카메네이가 살해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하이파의 군사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격은 레바논과 레바논 국민을 방어하고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저항 지도부는 항상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고 우리의 지도자, 청년, 국민이 암살되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번에는 워싱턴에서 기자가 보도한 것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목표, 아직 명확하지 않아 이번 군사작전이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 종료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설명이 거의 없다.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방금 화이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헬리콥터에서 내린 뒤 언론과 대화하지 않고 곧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현재로서는 미국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연설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이 화요일에 의회 의원들에게 상황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늘 앞서 발표된 미군 병사들의 사망이 트럼프의 결정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가 이 충돌을 시작하는 결정 과정에서 의회를 참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의 에마가 운동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강하게 지지해온 일부 인사들조차 당신은 미국 병사들이 해외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던 대통령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든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라인 내무부는 이란의 공격이 마나마의 미나살만 항구 인근 해상시설을 겨냥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성명에서 민방위대가 화재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알자지라가 확인한 현장 영상에는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과 함께 현장에서 거대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장면이 담겨 있다. 바그다드 공항 인근 미군 기지에서 폭발 발생. 온라인에 게시되고 엘자지라가 확인한 영상에는 baghdad International Airport 인근에 위치한 미군 빅토리아 기지 내부에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라크 언론은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드론 2대가 해당 기지를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그중 한 대는 기지 내부에 떨어졌고 다른 한 대는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다.